예, 뭐 물리랑 겹치는 부분도 많고 해서 화학은 좀 빠르게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순서로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심화학습을 왜 해야 되냐, 이게 지금 교육과정도 바뀌고 입시도 바뀌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뭐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만 수능에서 보겠다. 근데 그러면은 화학이나 물리를 더 뭐 지금 기준으로 물리 원투, 화학 원투 요 부분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요게 지금 바뀌고 나면 통합과학 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보게 되는 거죠. 선택을 하게 되는데, 통합과학이 1학년 때 하게 되고 2학년 때 뭐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할 텐데, 2학년 때 지금 일반 선택에 해당되는 거 화학, 그 다음에 뭐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더 갈라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기준으로 치면 요 전체 내용이 화학 원투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다 들어가는 건데 단원들이 쪼개져 있고, 요거를 또 각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주제로 다루고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많이 빠졌다. 같은 단원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단원에서 수업할 내용들이 지금 다루는 내용보다 더 줄어 있더라. 조금 어렵겠다 싶은 내용들은 다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오비탈이라는 내용이 빠져요. 이게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화학원의 거의 앞부분에 나오는 편인데,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양자역학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이 부분만 들어가면 일단 멘붕이 오는 사태가 생겨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저 단원 들어갈 때는 아이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게, 이건 너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해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욕심 부리지 마라. 너네가 스마트폰 작동 원리를 몰라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물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화학을 하려는 거다. 어떻게 써먹는지를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어려워하던 부분인데, 근데 저 내용을 안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화학은 물질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인데, 물질이 이루고 있는 제일 기본되는 입자는 원자고, 원자에 대한 걸 알아야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가는 게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원자에 대한 기본 모형, 지금 현재 모형이 오비탈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빼버렸어요. 그럼 저걸 빼고 좀 기본적인 내용, 알아야 될 내용을 지금 빼고 다른 단원들 내용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조금 이대로 진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좀 생각이고요. 일단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일단 물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화학도 일반 화학이라는 게 이제 뭐 영어로 되면은 뭐 제너럴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화학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다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반 화학도 이제 책마다 단원 순서는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전통적인 소설 방법은 이거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뭐 일반 화학 책 중에 하나를 예시를 든 건데, 기본부터 시작해서 쭉 나아가서 원자 구조, 이 부분에서 지금 원자 모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거 바탕으로 결합에 대한 설명하고, 내용이 계속 단원이 이게 순서가 계속 물고 들어가요. 앞에 단원 내용 가지고 그 다음 내용 설명하고, 이거 가지고 그 다음 내용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계속 연계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 이제 앞으로 나갈 거, 물론 지금 여기 고등학생 때문에 오신 분은 안 계실 거고, 지금 현재 중3인 학생은 아니겠죠? 예. 지금 뭐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내후년에 이제 들어갈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요게 아까 전에 그 선택 과목 화학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단원이 띄엄띄엄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얘기하기 전에 다른 앞에 원자 구조에 대한 거 모르는 상태에서 결합을 설명하는 것 때문에 한계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도 그런 면에서 한계가 좀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진로 선택 부분에 나오던 거, 아까 전에 일부러 여기 지금 색깔을 이렇게 빨강, 녹색, 뭐 파랑 갈라놨는데,
일반 선택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 해당되는 거, 과목, 이제 두 과목. 이게 단원들이 띄엄띄엄이죠. 중간중간에 빈 내용들이 나오는데, 물론 요거는 지금 현재 요 내용이랑 요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도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없는 내용이긴 한데, 뭐 좀 단원 순서나 요런 것들이 좀 많이 띄엄띄엄 나간다. 그래서, 그냥 일반고 가서 내신 관리 적당히 좀 하는 수준을 생각하신다면 굳이 지금 중학생 때 뭐 화학 대회 준비나 이런 것까지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지금 저희 쪽에 이렇게 설명회까지 찾아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상위권 생각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과정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영재고 과거 진학을 할 경우에 내신 준비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앞으로 나갈 교과 과정 그것만 너무 따라가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내용이 좀 맥락 없이 단원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내용의 이제 심화되는 정도가 기존 거보다 지금 현재 교육 과정보다도 내용을 더 빼버리면서 좀 심화 내용들이 좀 없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상위권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그냥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대로, 그냥 내신은 그때 이제 내신 관리를 따로 하고, 중학교 때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화학대회나 이런 것까지도 좀 준비를 하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시 정책의 변화, 요거는 뭐 요즘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처음에 이게 발표를 전 들었을 때 잠깐만, 저렇게 되면 어차피 상위권 1등급 받는 학생들이 숫자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같은 내신, 같은 수능 점수 가지고 대학교에서 어떻게 변별을 해야 되나. 학생들 뭐 관상 보고 뽑을 것도 아니고, 이게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다른 테스트를 보거나 어떤 뭐 입학사정관을 하든지 아니면 시험을 따로 추가로 더 치르든지 뭔가 더 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 학교 내신이나 이런 쪽에만 맞춰가지고 공부를 준비하는 거랑 제대로 내용을 알고서 문제를 보는 거랑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실제 이제 뭐 올해 건 아직 안 나왔고, 이제 23학년도에 이제 서울대 이제 문제죠. 수시 모집에서 이제 면접 때 다뤘던 문제인데, 뭐 내용을 보면 뭐 에너지에 대한 거 계산하라는 겁니다. 엔탈피 변화량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뭐 1번, 2번 뭐 이렇게 딸려 있고요. 요런 내용들 가지고 다뤄진 문제인데, 중학생 화학 대회 요게 지금 기출 문제에 나온 겁니다. 다루는 내용이 결국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차이 나는 점은 문제가 지문이 조금 더 길고 복잡하다, 복잡해 보인다, 이런 정도 차이인 거고, 막상 내용을 다 파악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같은 수준의 내용이다. 문제가 이거는 그냥 지문이나 이런 걸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뭘 구하세요라고 바로 그냥 단답형, 직설적으로 바로 물어본 형태다.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연습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과정 거치면서 머리가 굵어졌을 때, 그 다음에 지문을 봤을 때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면 대입에서 이제 각 학교별로 따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추가로 어떤 테스트를 보거나 하는 거에서 충분한 준비가 될 것이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화학대회에서 그냥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학생 화학대회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일단 과거 영재고 내신과 관련돼서 일반고랑은 좀 다르게 진행이 되죠. 과목 이름들을 보면 화학 1, 2 보이시죠? 요게 지금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은 이제 이름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아마 크게 변화 없이 그 각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조금 조정이 될지 몰라도 화학 1, 2, 3, 4까지 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저 내용이 1학년 때 다룬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 기준으로
일반고에서 화학 원투 내용이 여기 화학 원투 내용이랑 거의 겹친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1학년 때 다 마치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화학 내용이랑 그거 조금 더 넘어가는 내용까지 다루게 됩니다. 물론 2학년, 3학년 됐을 때 이걸 전 과목을 다 선택하진 않고 그 중에 뭐 물리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거나 화학을 파고 들어가거나 하는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쨌건 일반고에 비해서 공부해야 될 양이 훨씬 많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수준까지는 다 들어간다. 그리고 그거 이상까지도 조금 나간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저게 고등학교 가서 아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저걸 따라가는 거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고 수업도 제가 들어가는데 영재고 준비한 학생들이 힘들게 막 열심히 준비해서 여름에 시험 다 보고 캠프까지 마치고 결과 나오면 아이들이 아주 기뻐하죠. 기뻐하는데 그러고 그 기간이 일주일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 일주일이란 기간은 뭐냐?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어머니들끼리 이제 같이 붙은 아이들끼리 좀 친한 분들 이렇게 모여서 팀을 짜시더라고요.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팀을 짜서 이제 학원들 알아보고 학원 등록하고 수업을 진행하기까지 거기까지 기간이 길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 나오긴 하던데 그 기간 동안만 애들이 신나고 그 다음부터 애들이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할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영재고 준비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뭐 그때 이제 2학년이죠. 2학년 가을 때쯤 됐을 때는 그 시기에는 지금 영재고 준비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굳이 지금 화학 원투 과정 다 하시는 것보다 일단 영재고 준비에 집중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입시가 먼저니까. 그래서 그거를 따로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지금 현재가 이제 1학년이다. 이제 그 다음에 중1 올라가는 상태다. 요 정도 단계라면은 화학도 화학 원투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 더 나가서 화학 대회까지 한번 좀 경험을 해보면 그게 당장 영재고 입시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영재고 입시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입학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거다. 아이들이 한 1년 지나면 까먹긴 해요. 여름에 화학대회에서 2학년 여름방학 때 화학대회 금상 받았던 학생이 있어요. 걔가 영재고 1년 준비하고 나서 가을에 영재고 붙고 나더니 화학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래요. 그러더니 물론 기억은 안 나죠. 그동안 놓고 있었으니까 까먹은 게 많은데 다시 이제 영재고 들어가기 전 대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게 금방 다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놓았는데 완전 백지 상태에서 새로 그 과정을 공부하는 거랑 한번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랑 차이가 크다. 요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걸 하려면 할 게 많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된다면 좀 미리 해두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지금 특히 영재학교 과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연구 활동들을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좀 더 어렵다. 물론 일반고 가도 일반고에서도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수행평가하는데 소모되는 시간 이런 거 따져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아예 그냥 지금은 모르고 있다가 고등학교 가서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되겠지. 저희 때는 그게 됐었잖아요. 그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화학습을 좀 미리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중학생 입장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일부는 고등학교 과정 내용도 살짝 좀 더 넘어가는 것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걸 아이들이 다른 공부 다 접어놓고 화학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시간 관리나 이런 점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일단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랑 실력의 변화를 보면 아이들이 기대사항은 이거거든요. 나 요만큼 했는데 왜 이게 안 달라지는 게 없지라는 것 때문에 특히 남학생들이 좀 심해요.
남학생들이 좀 끈기가 약하고 하는 애들이 조금 해보다가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좌절하고 이제 공부 손 놓으려고 그러고 이거는 나랑 안 맞나 봐 이러는데 이게 그 아이들 뭐 저도 어릴 때 그랬었어요. 저도 어릴 때 몰랐었으니까 공부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년이 더 올라가고 이제 조금 더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 보니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요만큼만 공부한 거 가지고는 여전히 같은 실력이구나.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변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실력이 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데 아이들이 그러면은 아직 중학생이면 어린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꿋꿋이 참고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 아이들한테 구체적인 좀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제 중학생 화학 대회가 예전에는 1년에 한 번만 봤었거든요. 이제 바뀌어가지고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이제 2번 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간에 저런 대회가 있으면 대회 준비를 목표로 삼아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게 대회에 나가서 수상해봐야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거든요. 수상 실적을 어디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상했다고 뭐 상품권이나 이런 거 주는 것도 아니고 예. 물론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랑 딜을 잘 해봐라. 평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요번에 공부해서 어떤 거 해볼 테니까 좀 이런 거 좀 해주세요 하고 어머니랑 딜을 좀 해봐라.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얘기는 하죠. 한 번은 이제 반대로 어머니가 아이한테 딜을 하신 케이스를 봤어요. 애가 화학 공부는 꽤 오래 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늘 건성건성 이제 하고 복습은 제대로 안 하고 복습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오다가 어머니가 열을 받으셔가지고 요번에 화학 대회 보는데 수상 못하면 폰 뺐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한 열을 남겨놓고 공부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막 하더니 결국 간신히 입상권까지 들어가서 상은 받고 폰 안 뺏겼다고 희희낙낙 하더라고요. 자, 그런 식의 이제 작지만 어떤 동기 유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수단 삼아서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를 좀 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노려볼 수 있는 게 이제 영재고 입시. 물론 화학 대회가 영재고 입시랑 비교해 보면은 다루는 시험 범위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물리랑 뭐 지구과학, 생물 이런 것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화학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차이도 많이 나고 문제 유형도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아주 단순해요. 대놓고 이 내용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게 바로 보이도록 묻는데 영재고 입시 문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영재고 입시 준비에 과연 화학대회가 도움이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장 2학년 여름방학 때쯤이면 이제 화학대회 준비할까요? 이제 2학년 여름방학 지나서 이제 가을에 화학대회 준비할까요? 그러면 영재고 준비하시냐라고 여쭤봐요. 영재고를 계획하신다면은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라 영재고 입시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전 단계면은 1학년 정도라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미리 한번 이렇게 좀 봐두면 화학의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단원의 어떤 내용이 다른 단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알고 있다면 이제 영재고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이제 준비할 때는 들어가는데 그래도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더라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랑 안 했던 아이들이랑 이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건 아닌데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자신감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애들은 다 한 번쯤 봤다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봤어 이러면은 주눅 들어서 막상 당장 입시 준비하면서 다루는 내용은 충분히 소화하고 있음에도 겁을 먹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내가 못할 거야 라는 그거를 자꾸 가지고 있어서 그거 극복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꽤 걸리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도 이제 요것 이제 하나의 목표로 잡아서 준비하면은 이제 중학 대회나 이런 거 그러니까
화학대회 준비하면서 화학 심화 과정을 한번 해두면 영재고 입시에 궁극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물리와 마찬가지인데 화학도 이게 내용이 단계별로 이렇게 점점 더 주제도 늘어나고 심화도 시켜 나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기는 어렵다. 이제 중등과학이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에 비해서 다루는 주제 자체가 엄청 적어요. 요게 영재고 범위거든요. 영재고 범위가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중등과학까지만 그냥 공부하다가 바로 고등과정으로 아이들이 넘어가려고 그러면 힘들어 하더라. 중간 단계로 완충하기 위해서 길라잡이나 디딤화학 과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넓혀가는 식으로 공부가 진행된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한 번에 중등과학에서 바로 고등과학으로 바로 건너뛰기는 힘들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씩 범위도 넓혀가고 내용도 조금씩 더 심화해 나가는 게 공부하는데 부담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는 매번 설명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길라잡이라는 과정을 시작한 지도 지금 10년 더 됐다고 보셔야 돼요. 시리우스 학원이 생긴 이후에 거의 초창기부터 화학 길라잡이, 물리 길라잡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점점 이제 범위 넓혀가면서 심화 내용들을 다뤄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쪽에 이제 프로그램들에 대한 얘기인데, 뭐 길라잡이는 더 예전부터 있었고, 디딤화학은 아까 물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대회가 이제 바뀌면서 디딤화학이라는 거 하나 깔았는데, 그러면 디딤 물리라는 걸 깔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학도 같이 개설하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일단 뭐 어떤 학년이 주 수강 학년인지 수업 횟수나 이런 것들은 물리랑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림화학 부분도 물리가 30회였는데 뭐 화학은 한 2회 정도 더 적다. 그 다음에 교재가 자체 교재 아니라 하이탑을 쓰긴 하는데, 이제 대부분 다 선생님들이 하이탑이랑 선생님들 자체 교재 같이 사용하세요. 두 가지 같이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되면은 일반 화학까지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 일단 길라잡이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릿지 과정, 그 다음에 디딤은 브릿지 과정인데 물리와 마찬가지로 영재고 입시가 급한 학생들. 네. 요게 언제 되는 거냐면, 네. 요 과정은, 네. 음소거를 처음에 다 시작을 했었을 텐데. 자, 요 과정은, 네. 일단, 정규 시즌 중에도 중간중간에 이제 개강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영재고 입시 반 연계하는 과정은 5월 달에 개강되는 거. 그 반은 거의 영재고 입시 대비반 연계의 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다루는 내용은 중등과학 수준의 내용, 그 다음에 조금 플러스 심화 내용까지도 조금 더 들어가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올림화학하고 일반화학 과정. 뭐 올림화학 과정에서는 고등과정이 베이스가 되고, 이제 올림피아드 준비를 이제 타이틀로 걸고 하고 있고요. 중학생 화학 대회 그거 준비를 타이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재고 입시 대비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재고 입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일부 단원이고, 나머지 단원까지 다 공부해두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서 이제 좀 더 생각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스택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화학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할 경우에 이제 일반화학까지, 요즘은 일반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드문데 이제 일반화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수업 목적이 이제 좀 더 심한 내용을 가자. 그리고 과고나 영재고 이제 합격한 아이들 중에 입학 전에 일반화학 내용까지 공부하겠다. 요런 아이들이 이제 주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계 과정이 비어 있는 거는 저희 쪽에서 일반화학 그 이후까지는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비어 있고요. 화학대회 준비와 관련돼서 이제 개요는 이제 요거는 2회로 바뀐 거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예전부터 쭉 계속 해왔던 대로입니다. 2003년도부터 중학생 화학대회가 시작됐고, 그때는 중학생 화학 올림피아드였는데, 뭐 사지선다 60문항 120분, 한 문제당 2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단순하게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문제통에서 뭘 묻고자 하는지 바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출제하고 있고, 전부 다 객관식인데 이게 처음부터 학생들이 이제 찍어서 점수 나오는 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감점제를 적용했어요. 사지선다에 맞으면 3점, 틀리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면은 확률 따져보면 0점 나오거든요. 찍어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그거 고려해서 짜놓으신 거고요. 이 대상이 요번에 이제 겨울에 이제 치러질 대회는 2025년 1회 대회인데 요거는 아직 날짜를 안 나왔어요. 그냥 예상. 해마다 이제 작년에 했던 거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름에 치러진 대회 기준으로 따져보면 요때쯤 본다.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그래서 올해는 요 날 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응시 자격이 중학생들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 들어가고 2월 달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가 이제 진학을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예비 중1이랑 예비 고1까지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저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 영재고 입시까지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이제 개념 학습하는 단계, 뭐 요 전에 화학 길라잡이나 디딤 화학 과정이 있을 거고요. 올림피아드 화학이라는 과정 진행하고, 그 다음에 문제 연습하는 단계가 방학 전에, 파이널 과정 들어가기 전에 최대 2단계까지 학생들이 요거 마치는 시기에 따라서 스텝 과정을 한 번만 하고 진행할 수도 있고 2번까지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방학 들어가면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파이널 과정으로 마무리를 쭉 하게 되고요. 이제 계속 보면은 이제 전체 내용을 한 28회에 걸쳐서 하고, 그 개념을 한 8회 정도 만에 빠르게 내용들 요약 정리, 그리고 관련된 기출 문제들 연습, 그리고 문제 연습량 더 늘리고, 방학 때는 추가로 문제 더 하면서, 그 다음에 일반학 범위까지 들어가는 게 있어서 요 내용들 더 추가해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쭉 거치고 나면은 일반학 범위까지 한번 내용을 다 본다. 다 보고 문제 연습까지 어느 정도 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건 하나 예시인데, 이제 영재고 입시를 메인으로 놓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계산에 들어간 겁니다. 각 과정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니까 언제쯤 시작을 하면은 언제쯤 끝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과정 이어갈 수 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고 뭐 앞으로 언제쯤 어떻게 계획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럼 언제쯤 시작을 하면 되겠다.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화학 언제 시작을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요건 하나의 그냥 예시일 뿐이니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은 뒷부분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각 과정의 이제 기간을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 보시면 언제쯤 시작하면은 맞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화학은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물리대회나 화학대회 올 겨울에 또 치러질 건데 그거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12월 16일 날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설명회를 또 더 자세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예, 지금 질문해 주시면 예, 이상욱 쌤하고 저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